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3차전입니다.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승 후보 간의 대결답게 3차전까지 왔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한판이에요. 네, 일단 뭐 1, 2차전에서 두 팀 모두 에이스들을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네. 3차전에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검토실의 응원 열기도 뜨겁던데 좀 두 팀 간의 기세도 네. 여기서 충돌할 것 같은데요. 네, 반상에서는 바둑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지만 지금 대기실에서는 응원전으로 네. 또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2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대가 3점, 고려대가 2점이고요. 3차전은 개인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세 판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장전은 2점이 걸려 있고요. 2장전과 3장전은 1점이 걸려 있습니다.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1분 이하 시간 초과될 때는 5집 공제, 2분 이하 초과될 때는 10집 공제, 3분 이하 초과될 때는 15집 공제가 되고요. 3분 초과 시에 시간패가 됩니다. 대진표 살펴보시죠. 서울대와 고려대가 만났습니다. 26강에서 이르게 만난 두 팀인데요. 이제 마지막 3차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뭐 1회전 최고의 빅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은 조용히 웃고 있는 그런 또 대결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될까요? 서울대가 3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차전에서 전략을 다양하게 짤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고려대 입장에서는 주장전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네, 일단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2승을 해야 되는 게임인데 네. 서울대학교는 주장전만 이겨도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따라서 서울대 전략이 더 중요하겠지만 주장전에 집중을 할지 어떻게 보면 남은 두 판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3차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는지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3차전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7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고려대의 3차전입니다. 개인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3차전인데요. 가장 긴장된 순간이면서 또 대학 동문전의 꽃은 이 6명의 선수가 펼치는 3차전이 되겠습니다. 3장전입니다. 고려대 이원광 선수와 서울대 안성문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이영광 선수와 이 안성문 선수의 대결은 안성문 선수 쪽이 좀 무게중심이 쏠리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단판 승부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장전인데요. 고려대 김은식 선수와 서울대 신영수 선수의 만남입니다. 이 서울대 신영수 선수는 에이스 선수인데 네. 주장전에 출전을 안 하고 이장전에 출전을 해요. 네, 근데 김은식 선수도 항상 대학 동문회에서 대구를 하셨던 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어서 의외로 또 만만치 않은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차전의 하이라이트죠. 주장전인데요. 2점이 걸린 승부이다 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한판이 되겠습니다. 고려대 김태현 선수와 서울대 최준영 선수의 만남입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6분의 대국자들이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방송대국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예요. 일단 방송대국 프로들도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잘 두시는 분들도 막상 이 앞에서 두면은 정신이 없다,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릴레이 대국이나 페어 대국은 네. 부담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 첫 번째 변수가 이제 방송 대국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변수인데 두 네. 번째가 또 시계 사용이에요. 아, 네, 시계를 잘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YB 세대 후배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까먹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네. 쓰지 않으면 이게 손에 안 익어서 네. 안 누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시계의 사용과 어떤 방송의 특성 이게 이미 프로 대국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변수인데요. 네. 바둑의 유불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실력자이기 때문에 네. 바둑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김태현 선수와 최준영 선수의 대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고요. 네. 김태현 선수는 항상 2장 초장으로 나왔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전을 고려대가 이기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3차전에 주장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만큼 김태현 선수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되면서 점점점 어떤 중요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 오더를 살펴보면요. 최준영 선수도 물론 네. 아마 강자이긴 한데 2장 신영수 선수와 네. 안성문 선수를 2장, 3장전에 내보냈다는 건 주장전보다는 다른 두 네. 판을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고려대가 2점이고 서울대가 3점이다 보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확률 높은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승부가 예측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가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역전과 이변이 또 일어나는 게 승부의 뭐 속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너무나 어려운 자리인데 갑자기 복잡한 모양이 이게 나오네요. 일단 흑의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서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이 지금 보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일단 저친수를 두었는데 백이 좀 나가면은 흑이 이제 끊어서 둘 수는 없죠. 이쪽을 잡더라도 뒤로 단수 치면 요 돌이 잡히니까. 네. 네. 자, 근데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흑은 안에서는 못 두니까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되고 백이 붙임수가 되느냐? 자, 붙여서 둘 수만 있다면은 이제 최고 좋을 텐데 끊을 때 있게 되면은 지금은 백이 잘 안 되겠네요. 네. 늘어도 장문으로 지금은 이제 백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지금 만음으로 둘 수밖에 없죠. 백은 조금 흑은 여기에 둬야 되는데 약간 여유가 있어요, 백이. 자, 너무나 어려운 바둑입니다. 자, 흔히 AI 형태에서 프로들도 이 나와 끊는 수를 잘 안 둬요. 이 나와서 끊는 수를 잘 안 두는데 뭐 그냥 어려워서 안 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변화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 자체는 흑이 많이 유리한 변화라고 인공지능도 얘기를 하네요. 네. 백이 살짝 수순이 살짝 틀려서 그런데 네. 근데 이거는 뭐 AI 기준인 거고 좀 흑은 여기를 두면은 백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모양이 찝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를 젖혀서 두면은 백은 집이 있고 흑은 집이 없죠. 그래서 자체로는 수상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백은 이제 흔히 잡힐 때까지 이제 쫓는다. 와. 네.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요. 그럼 흑은 이제 계속 기어야 돼요. 이 모양을. 예. 근데 이 바둑에서 흔히 이 선을 이렇게 기는 형태가 패망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끝까지 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잡아도 뭐 유리하다고 보기가 만만치는 않고, 네, 어쨌든 뭐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긴 하죠, 지금은. 잡긴 잡는데 모양이 많이 망가지네요. 네. 백의 입장에선 여기서 선택인데, 네, 여기 뒀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쫓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냥 씌워서 네. 이 선으로 기계 만들겠다. 백도 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백은 일단 여기는 뭐 다 옥집이니까. 네. 찔러요. 나와서 끊나요? 그게 됩니까? 그래요? 끊었어요. 이게 돼요?
단수 치고 나오면은 그 다음이 됩니까? 이거 정말 지금 와, 흙이 네. 최강수로 두었는데 이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뭐 느는 거는 팩이 이제 나간 다음에 이게 막혀질 것 같지가 않은데 야, 이거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하고 막 이게 뚜게 막아서 야, 이거는 글쎄요. 흙이 네. 흙이 꽤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엔 또 반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백이 흙이 밀었는데 백이 이제 늘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뒀고 네, 백을 이제 거꾸로 잡으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는 백이 붙였을 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젖히면은 이제 끊는 맥이 있어요. 여기를 왜 안 두죠? 못 봤나요? 자, 여기를 왜 안 두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여기를 이제 두게 되면은 네. 여기를 메울 수가 있느냐. 못 메울 텐데요. 이거는 글쎄 뭐 흙이 흙이 뭐 큰 이득은 아닌데 네. 네, 흙이 용궁 갔다 왔네요. 흙이 잡아두면서 이제 위기를 넘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흙이 백이 붙여서 두면은 흙이 요도 3개가 잡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백흙은 위험한 바둑이었는데 이제 다시 좀 긴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뭐 흙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승부의 추가 또 다시 한번 맞춰졌네요. 이 중앙 전투가 또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앙 전투가 제일 재미있으면서 치열하면서 가장 먹을 게 없는 동네예요. 조심해야 되는군요. 근데 우리가 전투에 취하면은 중앙만 냅다 두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김태현 선수가 그냥 늘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좀 젖히려고 고민하다가 늘었는데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흙은 집이 생기고 흙은 이제 중앙에 둬봤자 이게 집이 되는 건 없으니까 이 돌을 잡지 않은 한 이득을 볼 게 없는 거죠. 이 중앙 전투가 앞서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젖혔습니다. 이것도 돼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다르냐면은 네. 끊기면 여기 이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백은 그냥 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집인데 그쵸. 이번에는 거꾸로 흙이 두면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뒀다고 치면 흙이 12집이라는 게 생기는데 백은 이렇게 두면은 백이 12집 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집의 주인이 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젖힌 수가 이런 걸 기세라고 판단하고 보통 많이 두거든요. 근데 저런 수가 이제 굉장히 실속도 없고 안팎으로 따지면 20집이나 손해보는 아주 나쁜 작전인 거죠. 그렇네요. 이 얘기는 이제 입장 거꾸로 됐어요. 백이 중앙의 흙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중앙은 백의 입장에서 저 못 잡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통 1급이 이제 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잘 두시는 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도 잘하잖아요. 싸움이 잘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너무 싸우려고 드는 거죠. 계속 전투를 무리하게 만들어가면서 손해를 좀 봤고요. 이제 약해진 건 백입니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시작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부터 네. 두 분이 얼마나 또 싸움을 많이 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죠. 보니까 최준영 선수도 그냥 얌전한 네. 기풍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느낌이. 싸움을 엄청 좋아하는 기풍의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수는 원래 이제 급소자를 정하게 둬야 되는데 젖히면 어차피 양단수 때문에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호구 자리를 줍니다. 귀에서 가장 강한 모양은 귀구침, 변에서 가장 강한 모양은 벌림, 네. 중앙에서 가장 강한 모양은 연결인가요? 호구죠. 호구요. 네, 그래서 흙이 괜히 쓸데없이 젖혀갖고 백에게 호구 모양을 허용했기 때문에 중앙은 이제 백이 약한 돌이 아닌 거죠. 그만큼 또 흙이 손해를 네. 봤다 이런 얘긴데요. 근데 이제 백이 아쉬운 건 이걸 좀 늘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역시 TV 바둑과 속기 바둑은 역시 약간 흥분 상태에서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네. 백이 살짝 까먹어 나서 지금은 나오더라도
이걸 씌우면 장문으로 잡혔습니다. 네,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늘어두는 걸 깜빡했네요. 네. 강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늘어져 있으면은 이제 흙이 어쨌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깜빡하는 바람에 이게 잡혀갖고 이 강력한 세력이 있긴 한데 쓸모가 없네요. 네, 그래서 흙 쪽으로 좀 유리하다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견실하게 굳혀갑니다. 네. 최준영 선수도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의식했을까요? 일단 어쨌든 고수들의 바둑은 네, 집을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판을 전체로 둘러봤을 때 백의 집 모양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둑에 흔히 이제 3요소가 일단 포석이고 네. 두 번째가 행마고 세 번째가 싸움이거든요. 셋 다 이제 동등한 비율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백의 입장이나 흑의 입장에서 포석을 못 펼쳤죠, 지금. 전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백은 먼저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두다 보니까 결국 집을 얻는 것도 뒤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백집이 유독 안 보이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흑이 이제 집으로 선점하죠. 이거 느낌 같아서는 갈라서 어떻게든 공격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귀에 굳힘, 변에 벌림, 강한도이란 말이에요. 네. 강한도를 억지로 막 잡으러 간다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수 참 두고 싶은 자리긴 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일단 둬야 됩니다. 위쪽으로 붙여서요. 이거는 공격적으로 선택한 거죠. 네, 어떻게든 차단을 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작전상으로 좀 무리예요. 이제 늘었습니다. 자, 막아서 흑이 요걸 하고 둬야죠. 잇고 막을 때, 네, 그 다음에 늘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드는 바람에 흑이 이 얘기는 여기 늘 때 벌릴 공간을 백이 먼저 선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도 이쪽을 선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답이겠네요. 어쨌든 흑이 지금 벌리지 못한 모양이어서 이거는 이제 강한 돌이 아닙니다. 백도 공격이 쉽진 않겠지만 네. 기회는 오긴 왔어요. 이거는 뭐 급소니까 떼어놓고 봐야 됩니다. 네. 흑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못 막았어요. 때렸네요. 그러면 흑이 또 약간 풀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려져 있으면 그 돌은 약한 돌이 아니에요. 백이 지금은 공격을 갔어야 됩니다. 굉장히 두텁게 지켜요. 정말 교과서적인 수죠. 네. 물론 좀 벌리는 게 좀 낫기는 한데 어쨌든 이 수도 이 수비에 효과를 좀 준 거죠. 어쨌든 이 돌은 공격당하는 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백은 멈춰야 됩니다. 일단 공격 안 당합니다. 일단 이쪽을 둬서 이제 이게 이제 동호인분들 바둑에서는 바둑 실력이 약한 게 아니라 한번 공격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간다. 예. 끝장을 보러 간다. 이런 이제 작전에서 좀 부드러움이 사라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김태현 선수가 여기 둔 거는 약간 경직된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공격을 시도하니까 이게 멈출 네.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 백날 먹어봤자 갈증만 나죠? 또 명언이 나오네요. 그런가요? 네. 공격도 백날 해봤자 소득이 없으면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깊이 새겨야겠네요. 네. 공격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네, 갈증만 그냥 계속 나게 되고요. 실속이 없다. 네. 김만세 해설위원 정말 명언 제조기 아닌가요? 앞에 수식어 명언 제조기 김만세 해설위원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네, 살아남기 위한. 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여기가 되니까 또 공격의 어떤 맹점이죠. 네. 지금은 공격도 끝나버렸네요. 이게 또 정말 실속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은 갈증이 해결되는데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더 깊은 갈증이 네. 오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뺏기는 바람에 백이 이제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격마저도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네.
일단은 고려대가 이기려면 이 판은 이겨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고려대는 무조건 2승 1패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주장전이 2점이 걸려서 이 판은 이겨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2장전, 3장전 이기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주장전을 포함한 2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 근데 지금 야, 이거 좀 갇혀버려서 여기 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백이 괴로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기 다가와도 깝깝하고, 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사는 것도 빡빡해요. 좀 이렇게 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와, 그러면 뭐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괴로운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부터 바둑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유리해도 항상 유리한 바둑이 그대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던가요. 2차전에서도 그렇게 유리했던 바둑도 막판에 기회가 고려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을 비롯한 이 오늘 지금 벌어진 세 판은 초반, 중반까지는 누가 유리하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종반에 마무리 단계에서 사건, 사고가 나냐 안 나냐 이제 그 승부죠. 최준영 선수도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세 판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장면에서 AI는 여기를 먼저 두라고 하는데 그 선수들은 자리가- 항상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붙이는 수를 옛날에 배웠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옛날 방식이어서. 네. 그래요. 예. 예전에는 붙이는 수를 먼저 두라고 했는데 AI는 호구자리 급수를 때리는 이 수를 먼저 두라고 합니다. 아, 요즘에는 이렇게 둬야 되는 거군요. 약간 바뀌는 게 살짝 있는데 네. 다 예전에 공부하셨던 방식이기도 하고 정석은 외우기 쉬운데 이런 거는 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쳐지는 거는 뭐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죠. 자, 이제 백에게 기회가 온다. 한 번은 오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거듭드리는 게 일단은 이제 이 형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어놓고 예, 이쪽도 이제 벌려놓고 두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을 어떻게든 한 번은 둬야 돼요. 한 번은. 네. 근데 여기도 약간 뭐가 듣는 게 많죠? 네. 예, 일단 여기 차지해 놓고 둬야 됩니다. 실은 흑이 여기를 먼저 뒀으면 백이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쪽을 백이 가면서 집으로는 이제 추격이 슬슬 되고 있습니다. 네, 백이 다 이게 여기저기 다 끌어모으면 40집인데요. 흑은 요거와 요걸 합치면 40집이 살짝 넘어가네요. 그러면 흑이 요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꽤 많이 앞서가네요. 네, 그럼 요 형태가 백이 민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14집. 요 정도 딱 앞서는 바둑인데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요 집에 대항할 만한 백이 15집이 이득을 볼 때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지금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없는데 유일하게 중앙인 겁니다. 근데 지금 중앙도 흑이 먼저 갔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앙을 일단 막아놓고 네, 그런 다음에 막 이런 데도 두고 네, 뭐 받으면 이렇게 둬서 중앙에서 막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에 깨지면 좀 심심하죠. 최대한 크게 키워갔어야 네. 됐는데 흑이 또 먼저 가면서 중앙의 모양이 지워졌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준영 선수가 이제 우세를 의식하고 있네요. 저기 지킬 때, 네, 이 수를 그냥 가장 정확하게. 네. 예, 남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지금 이제 바둑이 유리할 때 군인들이 제대하기 얼마 안 남으면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피하다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이 바둑의 승부도
흑이 이수가 이제 조심조심하고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한 번은 꼭 걸려요. 바둑 두다 보면 한 번은 꼭 이게 흔들린 시기가 꼭 옵니다. 자, 아직은 아니지만요. 자, 지금 원래 역전을 시키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이 패예요. 여기서도 네. 물러나요. 근데 지금 패감이 없긴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백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뭐 한이 없는 거고 역전 시키려고 하면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굳이 뭐 역전한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수죠. 이런 게 굳이 이제 잡으러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제 슬슬 흑이 뭔가 스스로 이게 꾀악수예요. 거기 왜 안 내죠? 이걸 왜 안 늘어요? 지금은 찌르는 게 백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노리는 게 흑이 요건데 네. 이거는 이제 흑이 끊더라도 그 다음에 두면은 이게 흑이 이제 잘못 둔 거죠. 이게 안 되는 수예요. 근데 문제는 네. 여기에 늘어야지만 흑이 지금 여기에 정신 팔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잃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가버리면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러면 얘기 달라지잖아요. 그렇네요. 뿌리를 끊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가 실은 대학수인데 늘었으면 제가 보기엔 대형 사고 났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백이 흑이 그러니까 지금 항상 바둑이란 건 그렇습니다. 흑이 좀 흔들리는 시기거든요. 흑이 어쨌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지역이죠. 여기서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근데 이건 눈에 너무 너무 보이죠? 보여서. 너무 보이니까. 네. 여기서 바로 실수할 지키죠. 분들은 아니고 네. 아까가 그러니까 흑이 여기 둬서 이거를 막 잡으러 올 때 그때가 기회였던 건데 이거는 이제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흑도 냉정하게 한 점을 버리면서 못 지켜두었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쓰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그날의 운이죠. 네. 아마 여기 붙였을 때는 이걸 잡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고요. 또 야, 약점을 정리하면서 네. 흑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백이 완승은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죠. 완승이라고 아무래도 봐야죠. 완승은 아니죠. 아, 그러니까 중앙의 호구가 굉장히 강한 모양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는 집이 어쨌든 집이 안 된다는 태생적인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도라고 하는 건 중앙이 사방으로 뚫리기 때문에 이게 잡히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흑이 막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네. 백이 계속 위기가 아직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상변에 백사활이 걸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붙였을 때가 이때가 유일한 위기 같은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백이 흑이 좀 실패하면은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흑이 설령 못 잡아도 타격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흑은 좀 백이 어렵겠습니다.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면서 기회인 거죠. 백은 위기면서 기회라는 얘기는 이제 밀고 나가면은 네. 흑이 또 잡는데 약간 뭔가 너무 욕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림을- 얘가 달라져요. 여기를 아. 한 칸 두고 끊어지는 것 때문에 지킬 때 이렇게 두면 흑이 전체가 또 끊어져요. 그렇네요. 기회가 언젠가 옵니다. 자, 지금 지금입니다. 여기서 네, 지금입니다. 되든 안 되든 백은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아래가 날아가서 아예 안 되는 게임이고 네. 지켜서는 어차피 지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원래는 흑이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건 지는 게임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네. 봤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기회가 백이 한 번 더 왔는데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장전에서는 최준영 선수가 많이 앞서 가겠네요. 네, 이건 안 돼요. 네. 왜냐면 사이긴 하나요? 지금 두고 이게 두 집이 안 나니까 받아야 되는데 늘고 이거는 그다음에 다시 연결이에요. 다시 연결하면은 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이게 옥집이죠. 지금 여기 옥집. 네. 여기도 옥집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네. 잡히겠네요. 이거는 지금은 좀 괴로워졌습니다.
최준영 선수가 이 마지막에 힘을 보여줍니다. 이 대마를 공격하는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일단 뭐 이 공격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급소를 잘 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준호 선수가 매우 뭐 당연하면서도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갔고요. 이거 야, 이것도 안 되나요? 100이 안 되나요? 네, 이게 끊는 수가 있고 아, 밀어야 되는데 이으면은 역시 아까 이게 또 자충이 됐네요. 그렇네요. 이게 100이 안 되려면 계속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되는 쪽은 뭐 절묘하게 다 안 됩니다. 네. 바둑이 왜 그럴까요? 안 되는 날은 그러니까 동호인 분들도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가셔야 돼요. 냉정하게.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고민하실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프로의 괴로움은 거기 있죠. 안 되는 거를 쥐어 짜야 되니까 그게 이제 괴로움인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취미로 하면은 행복한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어때든 쥐어 짜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동호인분들은 그날 컨디션 내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10판 둘 거 한 3판 두시고 적당히 요리요리 도망치시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오시면 되거든요. 억지로 두시면은 난리 나요. 근데 이번 판은 대학 동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의 세계는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데요. 승부의 세계는 괴롭습니다. 야, 이거 근데 한 가지 변수 이제 붙이고 젖히고 이제 두게 되면은 단수 치고 있게 됩니다. 원래는 여길 둬도 이걸로 이제 괴로운데 한 가지 변수라면은 거길 안 되네요. 단수 치고 흙이 이제 막 너무 잡는데 정신 팔려서 이렇게 두면은 와. 이거 외에는 역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사고가 나는데 근데 흙이 100이 한 칸 띄었네요. 이렇게 되면 또 기회가 네.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는 정도로는 지금 역전이 안 일어나니까 네. 이게 상대에 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역전의 그림을 계속 그려보는데 네. 잘 안 되겠네요. 네. 지금은 또 그 길을 비켜갔습니다. 아직도 모르죠. 뭐 역전되려고 하면은 그럴까요? 뭐 지는 길로만 가게 되는 거고. 네. 근데 대학 동문전에 그게 또 묘미예요. 네. 자충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항상 잡으러 가다가 자충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차이는 점점 크게 벌리는데요. 살긴 살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잠깐만요. 뭐 안 되려고 맘먹으면 예를 들면 찔렀는데 네. 이렇게 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역전되는 이런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그냥 이어두면 뭐 이런 거죠. 어, 이어둬야 되는데 좀 뭔가 이제 뭔가 불안하긴 하네요. 뭔가가 이제 또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네. 늘었네요. 늘면은 여기가 지금 안 보이셔서 그런데 여기 이으면 이게 죽어요 지금. 잡혀 있네요. 네, 여기 도도 먹여치는 것 때문에. 옥집이 돼서요. 네, 자체로는 잡히죠. 네. 자, 근데 좀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안 되려고 하면은 이게 하여튼 역전되려고 하면 또 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흙이 자 여기 잡으러 갔다 칠까요? 이렇게 두다가 이걸로 내가 잡았다. 난 이제 이겼다. 그러고 이제 룰루랄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두다가 잡았다라고 두면은 이제 그 순간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잡으려고 들면은 항상 뭔가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가. 생기네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겠어요. 네, 잡고 이기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계속 잡으러 가다가는 자충에 걸려서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네. 대로 거의 예언 수준인데요. 지금 근데- 일어나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정도 기력의 소유자들은 지금 제가 말한 자충은 한 5급 분들 자충이고 그쵸. 5급, 7급 레벨의 자충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그냥 섭섭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분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수준의 네. 선수들은 아닌데 네. 이 얘기는 다 지금 이 시청자분들 대충 다 대부분이 5급 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5급 분들 왜 지세요? 다 이긴 바도 왜 지나요?라고 하면은 맨날 마지막에 결국 자충도 다 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1급 레벨 딱 되니까 그냥 딱 여기 둬서 끝내버리죠. 네. 안전하게 네. 두어가면서 승리의 그렇죠. 길을 찾아갑니다. 또 여기도 지금은 나가면은 이일 때 이리로 나가면은 이게 또 전체가 지금 잡혀서 더 이상은 좀 두기는 어렵네요. 또 베개 한 번 더 네. 지켜두고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밑에 문제가 되는 이제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거의 확정이 됐네요. 네. 지금은 이바둑은 아무래도 최준영 선수가 거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선수들이 이 대학 동문전은 1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실하게 연습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네. 뭐 아무래도 연습을 좀 못 하실 때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충실해야 하게 두시면은 속기바둑을 둬도 좀 안정감 있게 해야 되는데 좀 오랜만에 두시면은 조금 어떻게 보시면은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이 판이 좀 중요한 걸 네. 알기 때문에 쉽게 돌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네요. 단체전은 못 던져요. 네, 이게 네. 어렵죠. 그냥 공배라도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판 지면은 이제 끝나는 게 선수들이 아니까 이제 뭐 단수라도 치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건 네. 그래도 그 돌을 거둡니다. 네,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요. 초반에 전투가 펼쳐지면서 백이 또 모양이 복잡해졌는데요. 네. 하여튼 뭐 기회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기회가 처음에 올 수도 있고, 종반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그걸 되살리기란 쉽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보다는 실은 쓸데없이 중앙의 싸움을 시작한 게 그게 좀 더 페인이라고 봐야죠. 네. 이 초반전부터 두 선수가 짚어가는데요. 네, 뭐 초반 정석은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견 4층에 있는 국가대표 물어봐도 잘 모르지 않을까. 아쉽게도 너무나 오늘 어려운. 네, 국가대표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런가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출근하면서 공부를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흑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려대와 서울대의 주장전이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주장전 승리로 가져가면서 5점으로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남은 두 판도 아직 진행 중인데요. 저희 남은 판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전에서 서울대 신영수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과연 2장전의 내용은 어떨까요? 현재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뭐 단수치 상황이라 뭐 일단 나가놓고 봐야겠죠. 네. 나가면 뭐 있던지 막 해서 이제 바꿔치기인데 이제 이런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일단 빠르게 하는 방법은 집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흑의 집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집이 있는데 백이 하나, 요거 2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딱 봐도 9집도 아니라 나중에 푹 들어가면 또 아주 골치 아파지는 형태가 있어서 결국은 그 늘고 이 모양일 때 이 모양 하나가 집의 모양 4개를 상대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딱 봐도 백이 좀 험난해 보이죠? 그렇네요. 흑이 실리가 꽤 크게 차지가 되어 있어서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형세 판단하는 방법은 집의 개수로
대충 이제 1차적으로 하고 지배 개수가 이제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손바닥 계가라고 있는데요. 네. 손바닥으로 이제 지배 크기를 좀 이제 유추해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그 정도 이제 근데 좀 알쏭하죠. 그러면 이제 모양을 짝 지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와 이건 누가 유리한가요? 흙이 유리하지 네, 않을까요? 유리하죠, 그렇죠? 네. 얘하고 얘는 어떤가요? 이거는 또 흙이 좀 유리해 보이네요. 되게 유리하진 않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백이 지금 공마니까. 네. 요거하고 요건데 요거는 좀 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흑돌 두 개가 백도 하나인데 아무래도 흙이 어떻게 해도 나쁜 비교는 안 나오거든요. 또 그래프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꽤 많이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저기 한 점 때린 건 정말 안전하게 두겠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끊기는 수를 당했을 때 어쨌든 뭐 혹시라도 이게 좀 위험해지면 딴에 있고 다음에 여기로 호구 치게 되면은 끊는 수와 집은 내는 게 맛보기로 거의 사이죠. 네. 이제 만에 하나 둔 건데 신영수 선수가 이 형세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가장 최종 단계는 집을 세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신영수 선수처럼 어렸을 때 어쨌든 이 바둑을 이제 어렸을 때 배운 멤버들은 그것도 교육을 받고 오니까 이 형태도 집을 세는 것도 쉬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20집. 나머지 것만 세면 돼요. 22, 24, 26, 28, 30집이에요. 30집 정도. 얘도 보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0집이죠. 네. 40, 42, 43, 44, 45예요. 45인데 그럼 100의 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해도 4줄이죠. 하나, 네. 둘, 셋, 4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얘는 좀 많고 6, 7, 8. 그러니까 9개밖에 안 돼요. 4, 9, 36이죠. 이미 막상 세보면은 100이 커 보이는데 도로 10집이 적어요.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쉽거든요. 이게 네. 근데 대국을 할 때는 네. 또 어려워요. 훈련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형세 판단은 이 프로들 사이에서도 이 기량 차이가 나는 게 뭐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돼 있어서 이제 훈련 받으면 되는데 결국엔 실력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게 형세 판단 능력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세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은 싸워야 될 때와 아니면 참아야 될 때 구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설명해주신 네. 이런 방법은 꿀팁이네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차 범위를 한 5집 정도까지는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바둑을 실제로 둘 때도 잘 네.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면 더 세기 쉽다 원래는 네. 9구단으로 9구단으로 세버리면 돼서 그게 더 쉽다라는 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대국도 서울대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서울대가 확실히 막강한 팀이네요. 이런 모양에서 이제 여기를 막지 않고 하나 빼는 게 이게 고수의 수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선에 따라두는 건 자동 자충이 돼서 수가 납니다. 이거 빼는 게 이런 게 이제 훈련 받은 사람만 들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당연히 맞게 됩니다. 그렇네요. 이 서울대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던 게 제11회 대회였었는데요. 이 결승전에서 서울대 이름은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우승을 했던 경력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의외네요. 결승전까지 많이 올라간 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인데 네. 결승전 한 방에 가면은 역시 그 에이스 중에 에이스. 예를 들면 연세대 송지환 선수 같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연세대밖에 없어요, 사실은. 연세대와 명지대 외에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 없어서 뭐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서울대가 이번에 고려대를 네. 만나면서 이런 잠재력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올해 좀 우승 욕심이 더 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 주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신영수 선수도 이제 좀 더 중요한 경기에 좀 전진 배치돼야겠죠. 그게 우승의 비결이기도 하겠네요. 또 이번 대학 동문전에서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노력이 네. 많이 보여요. 네. 이제 그래서 좀 다른 경기를 모두 보더라도 2차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던 2차전의 종장이 대부분 종장 선수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젊은 선수들로. 이거는 뭐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승리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좋은 성적 내기 어렵다는 거를 모든 팀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동문전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제 받을 이제 배그 흙은 연결만 잘하면 되죠. 요것도 이제 하필 왜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받냐? 예, 하나 나가고 막을 때 여기 두면은 단수치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 돌이 있어야지만 환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기의 힘인데, 근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예, 신영수 선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 받으면은 이게 탁탁 나오고요. 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저런 게 기본기죠. 네. 확실히 이런 기본기가 잘 잡혀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흙은 사실상 여기에 젖혀 있는 게 최후의 끝내기입니다. 네. 2성 끝내기는 이제 8집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끝내기고요. 네. 나머지는 뭐 두는 게 다 5집 이내 작은 끝내기입니다. 네, 거기도 이제 안 이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이게 만약 손을 뺐다라고 하면은 네, 먹여치고 따낼 때 이를 밀고 가면은 또 자충이 돼요. 아, 네, 그렇네요. 또 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자리만 지금 콕콕 두고 있으니까 백은 뭐 손을 뺄 수도 없고. 김은식 선수가 많이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신영수 선수는 그 우하 쪽에 가장 큰 끝내기를 먼저 갔고요. 저런 것도 정확한 신영수 선수네요. 김은식 선수는 이 반상 위에서도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이렇게 역전하기는 참 쉽지 않겠습니다. 고려대가 1국에서 1차전에서는 정말 명국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건 기보를 따로 저장해서 그러게요. 고려대가 간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1차전 바둑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17에 대해서 그 이상 더 좋은 내용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좋은 내용이었고 이 3차전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1차전 대국도 한번 찾아서 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바둑TV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네,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바둑TV 치시면 됩니다. 정말 두 팀 모두 명국을 보여줬던 1차전이었는데요. 확실히 고려대가 26강에서 서울대를 만난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누가 뭐 이겨도 이상할 게 없고 네. 진다고 해서 뭐 사실 괴로워하기는 좀 어렵죠. 그만큼 이 최다 우승팀 기록을 갖고 있는 고려대가 뭐 가장 또 강팀이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또 3, 4년 보면 가장 결승전에 많이 올라간 팀이 또 서울대니까요. 서울대가 정말 막강하죠. 준우승을 4번이나 차지했고요. 우승은 1번. 준우승을 이렇게 많이 한 팀도 서울대가 유일하네요. 저희가 이제
우승보다 한 번 우승하는 것보다 두 번 준우승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바둑 프로들도 한 번 제가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에 미치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갖고 어, 막 우승도 하고 갑자기 뭐 뜬금없이 결승전 두고 그러는데 근데 2년 연속 이렇게 성적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우승보다 두 번 준우승하는 게 더 어렵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4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만큼 꾸준하다는 건데요. 네, 팀의 전력이 뭐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서울대가 이번 대학 동문전 성적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16강에서는 조선대와 서울대가 만나게 되겠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다음 판에 올라가면은 이 조선대학교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조선대학교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은근히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강자가 2번 나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2차전 초장 선수로 나오는 그 선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인정하는 대학 동문전에서 가장 초반에 잘 두시는 분이에요. 오, 이 김만수 해설위원에게 인정받기가 참 네. 쉽지 않은데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인정하는 네. 선수를 네.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잘 두세요.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왜 이렇게 잘 두세요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이제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오. 직장 생활 하냐고 이제 대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슬슬 은퇴를 하셨고 예전에 생각했던 이제 바둑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셨대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제 오래 잘 두셨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퇴 후에 공부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이 많이 거꾸로 느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도 이제 16강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는데요. 하여튼 조선대학교가 4강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는데 네. 하여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선대가 14회 대회 네. 때 4강에 진출한 적이 있고요. 김은식 선수는 또 시간이 문제가 돼서 공제가 고려대학교 다시 되겠네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제 바둑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니어 선수가 지금 같은 조건으로 지금 이제 두면 주니어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뭐 네. 프로 기사들도 뭐 수도 없이 보시다시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1급 정도 되는 기량의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순발력이 이제 중요한 이 바둑들을 두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네. 많은 바둑은 시니어 선수들이 더 잘 두시는데 지금처럼 너무 속기 바둑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순발력이 더 빠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려대 입장에서는 1장과 3장 대결에 좀 기대를 많이 걸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됐죠. 서울대가 오더 전략을 참 잘 짠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이제 서울대학교가 4번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4번이나 준우승을 10회 이후에 보면은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게다가 7명의 선수가 아니 더 많은 선수가 나와야 되죠. 네. 이제 에이스가 네. 중복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전 8명의 선수가 이제 한 번밖에 못 나오는데 근데 그만큼 강자들이 두텁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시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해제, 공제를 안 받고 시간 해제는 네, 지금 진행이 이제 다 되겠고요. 둬서 한 집도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1장전을 최준용 선수가 승리를 해서 일단 나머지 대결과는 조금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승부와는 무관한데요. 네. 그래도 선수들은 이 바둑 한 판 한 판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기록하고 싶겠죠. 이제 개가에 들어가겠네요.
제3장전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원광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네. 이영강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근데 안성문 선수도 정말 바둑 기자로 활동하면서 네. 바둑계에서는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원광 선수가 대단하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잘 두시기도 하고 이 프로들도 방송대국 두면 역전패가 수두룩한데요. 그래서 그만큼 변수가 많다. 아.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는 분들이 거꾸로 이제 방송을 이렇게 두시면은 게다가 또 강자가 흙을 잡아요. 그런데도 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방송대국이라는 게 그만큼 부담이 큰 겁니다. 네. 네, 쉬운 9집인데 100은 몇 집일까요? 그 차이는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바둑의 경원 중에서 일반간은 필패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일반 또 어떻게 보면 격언이라는 거는 수학의 공식과 거의 똑같다 보시면은 이제 공식대로 좀 같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네요. 100은 딱 40집이 났습니다. 네. 12집 반이죠? 네. 12집 반. 자, 12집 반에 근데 5집 덤이 있었군요. 아, 네, 공제가 있었죠. 17집 반입니다. 그렇네요. 이 장전도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요. 흑 17집 반승입니다. 신영수 선수가 또 승리를 추가를 했네요.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은 고려대입니다. 1차전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3차전에서 서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대와 서울대의 경기 6대 3으로 서울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우승 후보 간의 대결인 만큼 치열한 접전을 보여줬던 두 팀인데요.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승리를 하게 됐고요. 고려대학교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대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대결 정말 막상막하였는데요. 정말 뭐 빡빡한 이 호선 바둑을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이 3차전에서도 객관적인 전력은 서울대가 유리했는데 이영강 선수가 안성문 선수를 이기는 이변을 또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또 주장전에서 역시 패배를 한 부분이 고려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가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고요. 남은 26강전도 재밌는 대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경기들이 또 기존의 강호들끼리 맞대결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더 치열한 한판 승부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6강 대결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바둑TV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